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A%에서 보안을 하고 있는 정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AI와 오픈소스로 완성하는 엔드포인트 하드닝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저희도 그 MDM을 이제 도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요. 도입을 하고 첫 번째로 고민했던 것이 이 엔드포인트들에 대한 하드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요즘 AI가 핫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AI를 이용해서 단 3일 만에 기본적인 하드닝을 설정한 사례를 좀 가져왔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A%는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서 새로운 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미션을 맡고 있습니다. P2P 금융이라고 하고요. 핀테크 영역이어서 뭐 1금융권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높은 보안을 요구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그 작은 업체 지니온이라는 데서 4년 정도 정보보호 컨설팅을 좀 진행했고요. 그 이후에 블루팀을 좀 하고 싶어서 스푼랩스에서 기술보안 매니저로 일을 했습니다. 뭐 지금 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A%도 기술보안 매니저로 왔고 한 작년 11월쯤에 팀장이 돼서 초보 팀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팀 미션을 좀 정한 게 작은 팀이기에 효율이 곧 생존이다 라고 미션을 하나 정해놨는데 한정된 인력과 예산에서 어떻게든 좀 모던한 시큐리티를 구현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키텍처 프리뷰고요. 오늘 이야기할 이 인프라 환경에 대한 아키텍처를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과 목표를 좀 설명드리고 도구 선택과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하드닝 실행하고 결과는 어땠는지, 마지막으로는 총정리와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MDM의 운영 방식이 하이브리드입니다. 아까도 윈도우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 회사는 윈도우가 60%, 맥이 4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로 도입을 하면 관리가 복잡해지는데요. 관리가 복잡해지지만 각 윈도우와 맥OS에서 지원하는 네이티브 기능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해서 하이브리드로 선택해서 인튠과 젠프라는 솔루션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젠프 쪽에서는 윈도우를 지원을 안 합니다. 가장 큰 게. 그리고 인튠 쪽에서는 맥을 지원하긴 하지만 일부 패치 관리나 애플리케이션 배포 같은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없게끔 조금 모자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이제 엔드포인트 하드닝을 딱 하려고 했을 때 기준이 좀 부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내에서 많이 참조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가이드, 금융권은 전자금융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가이드 이렇게 있는데 주통은 윈도우 관련해서 취약점 점검 항목이 한 20여 가지 정도 있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자금융 기반 시설은 서버 쪽이나 이런 쪽은 잘 되어 있는데 업무용 단말기에 대한 기준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가이드에 커버리지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기반 시설 지정 대상 여부도 저희 회사는 핀테크 그냥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이 기준을 가지고 하드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인 좀 보안 강화를 할 수 있는 이 CIS 벤치마크를 도입을 하려고 기준을 잡았습니다. 왜 CIS 벤치마크냐면요. CIS라는 그 조직은 미국의 이제 비영리 기관이고 Center for Internet Security라는 조직입니다. 이렇게 OWASP 같은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 좀 더 공공에 가까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관에서 전 세계의 전문가분들이 합의로 만들어진 이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기본적인 베이직 사항과 고급인 레벨 2 고급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는 첫 번째 도입이기 때문에 베이직 단계로 좀 잡았고요. 무엇보다도
남한테 어떤 감사자들한테 설명할 때 기준이 있으면 내가 충분하게 이 기준을 어느 정도 지켰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기준을 잡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벤치마크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하기엔 좀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카테고리 구조만 좀 가져왔습니다. 윈도우 쪽은 457개의 항목이 있고요. 맥은 124개 정도의 항목이 있습니다. 윈도우는 관리 템플릿이 가장 많았고요. 맥은 시스템 설정이나 접근 및 권한부여 쪽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나의 특이점은 윈도우는 비트라커라는 종류가 또 따로 있습니다. 사실 맥 쪽에서는 디스크 암호화를 레벨 1 쪽에 구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벨 1 비트라커와 같이 371개 정도의 윈도우 항목을 목표로 삼았고 맥은 87개 항목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제 기준을 잡았으니까 이 방식이 되게 고민이 됐어요. 오늘 발표 주제가 모던 시큐리티인데 전통적인 방식과 현대적인 방식을 좀 비교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설정을 적용한다면 MDM을 가지고 할 텐데 예전에는 수동 설정을 적용하거나 일괄적인 스크립트를 배포해서 적용을 하거나 했겠죠. 그리고 또 점검 주기는 뭐 분기, 반기 단위로 엔드포인트들 우리 점검하자. 그러면 또 다 스크립트 뿌리고 진단하고 진단 결과 회수하고 엑셀에 그 수식 같은 거 넣고 결과를 뽑았었는데 이제 점검 주기는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자. 그리고 드리프트 디텍션을 해야 되는데 설정이 변경이 되는 것을 감지를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면 이제 드리프트 설정도 감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관리되는 스크립트라든지 가이드에서 어떠한 점검 항목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예전에는 그냥 엑셀 시트나 그냥 독스 자료로 보관했었겠지만 지금은 GitHub 기반으로 오퍼레이션을 해서 모든 설정 변경 기록과 그런 것들을 코드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 대응인 것 같아요. 누가 외부에서 나와서 너네 얼마나 하고 있어?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어? 몇 %야? 이렇게 말했을 때 즉시 감사 관련해서 데이터를 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점검 방법을 이제 골랐는데 이 선택지들이 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스크립트를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GitHub을 돌아다니면 스크립트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매우 빠르게 구할 수 있고 돈도 안 들어요. 다만 이게 어떤 기준이고 어떻게 그래도 CS 벤치마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됐는가를 믿지는 못했어요. 신뢰도가 좀 불확실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 시대니까 직접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AI를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속도는 느릴 것이고 신뢰도는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다 확인할 테니까 높겠지만 제 시간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상용 솔루션이에요. 테너블이랑 이제 퀄리스 같은 게 이 엔드포인트 하드닝 점검을 하는 도구인데 얘네들은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겠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고 속도는 빠르고 신뢰도는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찾았던 오늘 주제인 플릿은 400개 이상의 CS 벤치마크 정책이 이미 내장이 된 그리고 이 플릿이라는 것이 안에 도구를 하나 갖고 있는데 OS 쿼리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기능이 메타에서 개발한 거라서 굉장히 좀 신뢰도가 높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용 솔루션 대비해서 매우 낮은 비용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인프라 구조를 역할을 분담을 했어요. MDM 쪽은 인튠과 잼퍼가 그러니까 설정 변경이 불가능한 설정들을 배포하고 OS 소프트웨어나 업데이트들을 강제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도영님이 설명해 주셨던 MDM 관련된 그 디바이스 인로먼트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이제 MDM 쪽에서 해주고요. 플레이트는 점검 전용입니다. 점검이랑 이제 모니터링 데이터를 보내는 용도. 그래서 CS 벤치마크 정책을 점검하고
실시간 기기 상태를 계속 질의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생성이랑 정규화를 해서 스플렁크로 보내고, 스플렁크는 드리프트를 탐지하고 시각화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이 AI라는 말을 좀 붙여놨는데, 이 모든 작업들을 AI랑 함께 했습니다. 함께 했던 그 내용은 인프라 구성도 같이 했고, 보안 설정 구성도 같이 검토했고, 파이프라인 구성하고 대시보드도 구성했습니다. 네, 그 플릿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릴게요. 이 CS 벤치마크 정책이 내장된 오픈소스, 얘도 MDM이긴 해요. 얘도 프리미엄 버전에서는 인튠 젠4와 같이 MDM 기능을 제공합니다. 네, 그래서 CS 벤치마크를 기본으로 내장하고 있습니다. 한 400개 폴리시 정도 되니까 한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OS 쿼리라는 그 크로스 플랫폼, 그러니까 윈도우와 맥 상관없이, OS 종류와 상관없이 이 SQL 기반으로 이 시스템 상태를 질의하는, 이런 그 데이터를 질의하는 도구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프리 버전입니다. MIT 라이센스고 MDM 기능 빼고는 다 활용할 수 있어요. 플릿의 핵심 기능인데요. 왼쪽 그 사진은 OS 쿼리로 이제 SQL 형태의 이 시스템에 들어있는 테이블 약 354개를 자유롭게 질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된 폴리시는 오른쪽 화면에 보시듯이 CS 벤치마크 정책으로 만들어둔 패스페일 여부를 실시간으로 계속 질의합니다. 비용도 이제 정당한데요. 이 상용 도구를 좀 알아봤더니 2025년 기준으로 이 자산 기반 수량이라든지 서버 라이선스까지 포함을 하면 약 5,000달러에서 한 10,000달러 정도 들더라고요. 테네이블이나 그 퀄리스 같은 경우에. 근데 플릿은 그냥 서버만 올리면 됐었습니다. 물론 서버 비용이 아예 안 드는 건 아니지만 아주 작은 금액으로 서버 비용으로 진단을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다시 아키텍처를 세부적으로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중앙에 보시는 플릿 DM은 플릿 서버가 있고, 그 같은 서버 안에 이제 캐시를 써야 돼서 레디스가 들어있고, 이 플릿에서 저장된 정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MySQL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EC2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 하단에 모니터링 파이프라인은 지금 플릿에서 내려가는 걸로 제가 좀 잘못 그렸는데, 람다가 플릿 서버 쪽으로 가는 게 그림이고요. 람다가 1시간마다 플릿 서버에게 질의를 해서 키네시스로 데이터를 보내고, 그것을 스플렁크가 받아서 드리프트나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왼쪽의 엔드포인트는 플릿이 계속 주기적으로 질의를 하고요. 이 모든 보안 설정들은 인튠과 잼프에서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인튠과 잼프도 테라폼을 통해서 배포를 하고, 플릿 설정도 GitHub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AI와 함께 구성한 하드닝 완성 절차는 첫 번째 플릿 인프라 구성을 했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MDM을 도입하고 난 뒤이기 때문에 그냥 내추럴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초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그 세 단계의 영향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튠이나 잼프에 하드닝을 적용했고, 이 개선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 AI가 쓰인 단계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구축 단계에서는 보통 한 2, 3주 정도 걸릴 분량을 하루 만에 다 끝냈습니다. 어떤 걸 끝냈냐면, 인프라 구성을 이제 도커 컴포즈랑 배포 스크립트 같은 것들을 AI랑 함께 만들었고, 데이터 파이프라인, 이제 람다 핸들러 코드라든지 스플렁크, HEC 관련된 코드들을 같이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까지도 같이 함께 구성을 했고, 알림도 만들었습니다. 하드닝 단계에서는 약 2일 더 걸렸거든요. 그래서 총 3일이에요. 그래서 매핑 분석을 처음에 했어요. 이 이후에 좀 설명드릴 게, 적용 단계에서도 오픈소스를 또 활용했거든요. 인튠 쪽에 들어가는 오픈 인튠 베이스라인이라는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이 CIS 기본 점검 항목과 비교를 했고, 그 다음에 MSCP라는, 지금은 잼프의 네이티브하게 기능으로 들어왔는데 이것도 원래 오픈소스 출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각각 윈도우와 맥에 이 CIS 문서를 기준으로 얼마나 커버리지를 담고 있는지 측정했고,
한 7, 80% 정도씩 네,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외 분류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세 단계에 걸쳐서 이 영향도를 좀 AI랑 함께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자란 부분은 커스텀 정책을 같이 AI와 함께 생성했고 쿼리 검증이나 디버깅도 같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 경험 결과예요. 이게 내추럴 상태고 처음 딱 그 윈도우를 설치하거나 맥을 딱 받았을 때 MDM에서 보안 설정을 하나도 배포하지 않은 상태가 약 34%, 38%의 레벨 1 대비 네, 보안 수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299개, 뭐 딱 한 개 모자라갖고 제가 좀 아쉽긴 했는데 299개의 보안 설정이 미비한 것으로 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을 하려고 정책 적용 전략을 짰어요. 이 299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AI랑 같이. 야, 우리는 보안 솔루션 충돌 여부가 중요해. 우리 회사가 쓰고 있는 EDR이나 옥타, 그다음에 뭐 그런 각종 보안 솔루션들에 대한 맥락 정보를 포함시켜서 티어 1 맥락을 포함했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불편하고 그다음에 사용자한테 아예 그런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티어 2에 담았고, 세 번째는 아예 기능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건 좀 그렇다, 편의하지 못하다라는 설정들은 티어 3로 구분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설정 배포들을 어떻게 적용을 했는가? 약 한 80% 정책을 윈도우는 오픈 인튠 베이스라인이라는 오픈 소스에서 이미 CIS 벤치마크를 그 레미데이션하는 정책들을 제공했었고요. 맥OS는 이게 지금은 현재는 한 작년 기준 11월부터 잼프의 그 네이티브 기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만 했어요. 실제적인 UI 화면에서는 스크립트로 그냥 배포가 돼서 안에 상세한 내용을 MSCP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들어가서 확인해야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OIB는 80%, 한 나머지 20%는 제가 직접 구현을 했고 75%는 맥OS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5%는 맥OS에서 좀 구현을 했고요. 네, 이 예외되는 사항들을 좀 모아봤어요. 그래서 티어 1에서는 보안 솔루션이랑 그다음에 인튠 잼프에서 지원하는 그 네이티브 기능들과 충돌하는 부분들을 정리해봤는데,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있기 때문에 윈도우 디펜더랑 좀 충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와 관련된 디펜더 정책은 적용을 안 했고, 그다음에 윈도우의 인튠에 보면 업데이트 링이라고 해서 자동 업데이트 관리해주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윈도우 안에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업데이트 정책이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옥타에서 저희는 IDP 기반으로 패스워드 규칙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데스크탑 SSO 로그인을 할 때 그 SSO 로그인 규칙이 충돌하거나 아니면 SSO는 적용이 안 되더라도 로컬 계정에만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맞지 않아서 규칙은 조금 제외를 했고요. 그다음에 프로 관련된 라이선스들, 윈도우 프로 라이선스들이 있는데 CIS에서는 한 2가지 정도는 엔터프라이즈 전용 기능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맞지 않는 부분이라서 예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영향, 사용자가 기능을 아예 사용 못하는 거. IT 부서는 원격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원격 지원을 못하게끔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IT 부서 원격 지원 업무 관련된 부분이랑 외근할 때 핫스팟 많이 쓰잖아요. 저희도 랩탑 많이 쓰는데 이 핫스팟을 아예 못 쓰게끔 강제하고 있더라고요, CIS에서는. 그리고 비트래커를 이제 윈도우나 맥OS, 아까 윈도우 쪽에 암호화를 강제하는데 외부로부터 온 USB는 또 비트래커가 안 되어 있으면 차단하는 그런 정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회사의 USB를 끼울 때가 있습니다, 종종.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예외를 해놨고, 가장 큰 문제가 그 윈도우든 맥OS든 유저 권한으로 배포를 하게 되면 어드민 권한으로 에스컬레이션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수두도 못 쓰고요, 맥에서는. 그리고 윈도우에서는 그냥 우리 UAC라고 해서
알림이 이렇게 떠갖고 예 아니요 에스컬레이션 할래 말래 이렇게 알려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설치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헬프데스크로 이슈가 생기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은 사용자 편의성 저하입니다. 오토파일럿이라는 것은 윈도우의 아까 그 도영님이 설명하셨던 제로터치 디플로이먼트 맥OS에서 그런 비슷한 절차고요. 거기에 절차를 좀 방해하는 편의성을 좀 저해하는 정책이 좀 제거됐고 윈도우 헬로를 쓰는데 무슨 그 핀 번호를 설정하거든요. 근데 핀 번호를 CIS에서는 14자리 이상으로 쓰래요. 네,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사용자는 없지만 접근성 기능을 아예 꺼버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안적으로 어떠한 취약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강제하길래 그래도 접근성 기능을 켜놔야 되는 거 아닌가? 혹시 모르니? 그래서 접근성 기능도 예외했습니다. 그리고 위치 기반 검색도 안 되더라고요. 뭐 진짜 막 공공기관처럼 우리가 위치까지 보호해야 될 조직이면 상관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네이버 들어와서 그 네이버 지도 키면 위치도 안 뜨는 거예요. 위치 기반 검색을 차단하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편의성을 해친다고 생각해서 제외했고 AI 많이 활용하는데 CIS에서는 애플 인텔리전스를 막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플 인텔리전스도 저도 생각하기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좀 더 명확한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그래서 열어두었고, 네, 그렇습니다. 핀이 좀 중복이 되네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299개 중에 42개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 적용을 했더니 약 한 93%랑 82%의 적용 현황이 빠르게 올릴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컴피그 디렉트 탐지랑 통합 모니터링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프리서버에 람다가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클론이 이제 계속 이제 돌면서 람다를 질의를 하게 되고 스플렁크로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보내서 통합 대시보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결과를 그래서 좀 요약을 하자면 이것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AI가 우리를 많이 도와주니 이게 굉장히 빠르게 오픈소스라도 관리 복잡성 없이 3일 만에 구현이 가능했다. 그리고 비용도 $10,000 기준으로 하면 90%나 절감을 했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좀 높은 것을 잡았잖아요. 뭐 정책도 되게 많고. 근데 컴플라이언스 기준도 100%까지 최대한 달성을 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모던 엔드포인트 보안 요구사항인데 그 몇 가지를 제가 생각하는 모던한 엔드포인트 기준을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이뮤터블 컨피그예요. 불변한 설정을 배포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컨티뉴어스 모니터링,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드리프트가 불변한 설정을 배포하더라도 이런 폴링과 푸시에 대한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인터벌 시간 동안 드리프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강제로 설정을 꺼버린다든지 그런 걸 할 수 있으니까 드리프트 얼럿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안 설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문서로 기록해서 우리가 감사가 나오거나 이런 어떠한 증적을 제출해야 될 때 다 기록 관리를 해야 되니까 GitHub 오퍼레이션으로 트래킹이 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오디터블한 대시보드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물어보든 우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바로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사점은 신뢰된 점검 도구의 빠른 도입이 좀 핵심인 것 같고요. 직접 개발하는 시간보다 뭐 비용도 줄이고 플릿을 도입을 해서 빠르게 좀 이미 검증된 오픈소스들을 많이 쓰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는 대체가 아니라 강력한 가속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쭉 설명드렸지만 전체적인 업무 전반을 AI와 함께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가속화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보안 진입 장벽의 하락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오픈소스 같은 것을 검토하고 그것을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구성하고 이런 것들도 조금 잘 모르는 영역이면 조금 많이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 다 AI가 이제 보완을 해주니까 저희는 중앙에서 빠르게 검증하고 빠르게 잘못된 부분을 판단하기만 하면 속도는 좀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 같습니다. 네, 향후 계획은 저희가 2레벨을 적용하는 게 이제
확대하는 게 목표고 아직 드리프트 교정까지는 구현을 아직 안 해놔서 어떻게 드리프트가 탐지되면 바로 즉시 교정하도록 좀 강화할 생각이고 인프라 하드닝 이 플릿 인프라 자체도 어쨌든 인프라잖아요. 그래서 인프라의 하드닝을 또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질문 고민하실 동안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적용하고 나서 혹시 반발 같은 거 혹시 없으셨나요? 반발이요?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시니까 대충 네. 예를 들어서 화면 보기가 원래 없었는데 생겼다. 네. 그래서 너무 불편하다. 이런 좀 반발 같은 거 없었나요? 저희 그 A%의 보안 문화 중에 하나가 모든 인원이 이 화면이 열려 있으면요, 그 안 잠그고 가면 다른 사람이 슬랙 채널에 올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팀에게 아이스크림이든 뭐든 사주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화면 보기 같은 것을 적용하는 것은 크게 무리는 없었고요. 뭐가 안 된다 뭐 이런 항목들은 조금 있긴 했는데 다 헬프데스크를 통해서 지원을 해서 해결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지막에는 그 드리프트에 대한 자동 조치는 적용을 아직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했는데 예. OS 그 프리티엠을 사용하고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자동 적용을 아직 안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 동현TV랑 이제 아이디어만 공유를 하고 같이 업무를 하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좀 미진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정은 계속 구현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별도로 안 한 이유는 없습니다. 네. 빨리 해야죠. 네. 시간이 없어서 네, 시간이 없어서. 네. 살짝 궁금한 부분이 예. 그러면 네. 랭귀지 오토메이션이 되면 네. 지금 이렇게 모니터링이 굳이 불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네. 얻어내실 예정이신지 궁금해요. 저는 주기적으로 뭔가 이게 사실 제가 지금 핀테크 여건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뭔가 엔드포인트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어? 보안 현황은 어떻게 하고 있어? 라는 증적을 내야 될 때면 뭐 다시 점검 도구를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900라고 하면은 저는 리즈너블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연에 130 정도니까. 그래서 그냥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비용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네, 굳이 걸 걷어낼 필요가 없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네. 모니터링 타워를 1시간 크론을 걸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거를 최소화하기 뜰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예요? 아직 그 정도까지 고민은 안 해봤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이제 1시간마다 들어가는 정책을 그러니까 스플렁크로 쏘아지는 그 내용들을 봤는데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 패스에서 페일로 바뀐 항목들을 정책으로 보내고 기존 것들은 계속 있기 때문에 드리프트를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쏘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아서 5분마다 한 번씩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반대로 하나 궁금했던 게 AI랑 확 해서 확 개발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정말 슉슉 하고 끝났던 것 같은데 네. 팀장님이시니까 이제 AI 에이전트랑 신입이랑 또는 주니어랑 일을 한다라고 비교하셨을 때 네. 소감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이 발표하고 좀 무관하긴 한데 개인적으로 궁금해져서 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뭐 다른 분들도 다 AI를 많이 활용하고 계시겠지만 요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그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그 AI를 쓰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구조화를 하고 인프라를 구성하는가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 구성을 잘해두면 신입보다는 조금 더 좀 약간 대리급 정도의 인원과 같이 일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재영 팀장님 앞으로 신입 채용을 그럴 생각이 없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혹시 남은 질문은 저희가 9시까지 여기가 개관이니까 바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좋은 말씀해 주신 대영 팀장님한테 큰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았어요. 마이크. 이게 껐다.